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겨울이 되면은 가장 낮은 곳부터 얼음이 얼기 시작합니다. 집안 골목이나 마을 앞에 있는 냇가, 또 빈 논바닥 같은 곳에 살얼음이 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살짝만 건드려도 금이 가거나 얼음이 깨져서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은 더 춥고요. 더 상처를 쉽게 받겠죠. 이 추운 겨울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은 우리의 마음도 사랑의 온기로 따뜻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첫 곡 해바라기의 노래입니다. 사랑으로.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이 참 겨울은 얼마나 더 힘들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특별히 또 이 사계절 중에 겨울에 사람들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네. 서로 왕래가 좀 적고 그렇죠. 또 왕래가 적으면 뭐 길 밖을 창밖을 보면 사람들이 막 놀고 다니고 하는 모습도 보기 힘들며 쓸쓸한 그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네. 특히 또 코로나19가 뭐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지금도 뭐 저희가 조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렵고 힘든 분들은 더욱더 외로운 계절이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방문하고 싶어도 혹시나 네. 또 폐를 끼칠까 봐 특별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나는 무증상인데 또 갔다가 그게 증상될까 봐 그렇게 걱정해서 안 다닌 분들도 많다 보니까 아마 근래 와서는 많은 사람 보지 못해서 더 쓸쓸할 수 있어요. 네. 이럴 때 좀 누군가가 따뜻한 마음이라도 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런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사실 화상 통화할 수도 있고, 네. 뭐 전화 통화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괜찮다면 뭐 곁에 있다면 가서 간단하게 뭔가를 이제 뭐 좀 들으면서 뭐 이야기 좀 들어줄 수도 있고, 네.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보니까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저희는 학교에 유학생들 있잖아요. 네. 이 친구들이 한동안 중국으로 못 가니까 그렇죠. 그곳에서 또 철저하게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잘 안 나가요. 친구도 없고 자기랑 같이 말할 사람도 없고 물론 이제 온라인 수업은 하지만 수업 때 본인이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리더라고요. 아. 네. 근데 젊은 친구들도 그러네요. 사실 뭐 핸드폰이 있지 컴퓨터 있지 여러 가지로 다 해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 걸리는데 연세에 계신 분들은 사실 핸드폰도 잘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유일하게 그냥 TV나 좀 보고 그러잖아요. 말할 사람들이 없어서 우울증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우울증이라는 게 그게 뭐 병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긴 합니다만은 가장 그 생활 속에서 가장 그 해소돼야 될 부분이 해소되지 않아서 생기는 게 우울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쩌면은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쌓이고 걱정되더라고요. 나면 네. 큰 병으로 가는 거죠. 근데 거의 보면 고독해서 우울증 걸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네. 또 이제 저는 이제 요즘은 어떤 느낌 받는가 하면 저희들 카카오톡도 보면 화상 채팅이 있어요. 근데 거의 사용 안 하고 그쵸. 타자를 하잖아요. 네. 이럴 때 사실 가끔 어르신들 독거노인 아니면 좀 어려운 분들은 그거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분들이 카톡을 안 하실까 안 봐 하시는 좀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그 영상톡을 해야지 영상. 네. 혹시 우리 주변에 어르신이 계셨는데 요즘에 겨울이기도 해서 뭐 잘 안 나오시겠지만 왜 가끔 산보도 안 나오시지 하는 분이 계시면 한번 가서 문을 똑똑 네. 두드려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같이 이제 사는 분 중 한 분이
주위의 어르신들을 잘 아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 얘기하면 그 얘기하다가 이분은 정기적으로 반찬 있잖아. 자기가 만들면 네. 뭐 이 어르신 이번에 갖다 드렸다가 저 어르신 갖다 아, 드렸다가 저희도 네. 좀 뭐 사면 그 어르신한테 좀 드리라고. 사실 큰 게 아니에요. 뭐 1,000원, 2,000원 뭐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반가워하세요. 아유, 그럼요. 네, 그러면서 하나는 안전하게 계시는지 건강하게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사실 뭐 쉬다가도 갑자기 뭐 어떤 병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네. 어떤 분이 이제 정말 좋은 일 하시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동네 일은 네. 거의 이분이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아는 거는 그 저희 이제 중국에 가신 네. 그분들 보면 특별히 시골에 거의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골에서 그 노인 복지 그런 회관이나 그런 독보조에서 뭐 하는가 하면 정기적으로 혼자 계신 할머니 예를 들어서 한 이틀 안 왔다 하면 무조건 가서 봅니다. 네. 네. 이틀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못 봤다 이러면 바로 신고는 아닌데 할머니 모이면 그 얘기해서 그 집 가보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거기에는 좀 연세 드신 분도 물론이지만은 젊은 분들이 좀 더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 젊은 분들보다 이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또 덜 연세 드신 네네. 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90 있다면 70세 분들이 여기에서는 젊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네. 앞장서서 또 뭔가 문제 있는가 네, 이런 걸 다 알아보고 해서 아직도 세상은 뭐 어떻게 보면 겨울철이라서 춥긴 하는데 네.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이렇게 도와주고 남에게 어떤 나눔을 한다는 것은 그분들께도 물론 따뜻한 행복을 드리는 일이지만 본인 스스로도 얼마나 보람있겠습니까? 제가 공익을 해보니까 네. 사실 공익을 다른 사람들 위해서 어떤 뭐 사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네. 성장하고 또 의미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나눔으로서 해서 행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눔에 동참하지 않을까. 네. 물질적인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서로가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주변에도 혹시 며칠 눈에 안 보이시는 분 계신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행복우체통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이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김춘식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하는 달력이라는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샘이 치면 은행이나 약국 같은 데서 달력을 마련해두고 손님들에게 가져가게 하는데 아내는 단골 약국에서 나는 은행에서 각각 달력을 하나씩 얻어가지고 온다. 그리고 그것을 각기 침실과 서재에 걸어놓는데 이 달력들로 한 해의 대소사와 모든 약속을 기록을 하고 기억을 한다. 물론 맨 먼저 온 가족의 생일날을 찾아서 동그라미를 친다. 기실 달력에 적는 것 대부분 사소한 신변잡기다. 쌀은 언제 샀고 이발은 언제 했고 염색은 언제 했으며 어느 날에 누구네 결혼잔치고 생일이고 어느 날 어떤 모임이 있는가 하는 것들이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모임을 자제하다 보니까 이런 기록이 많이 적어졌다.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에 웬 달력 타령이냐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흔하고 편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은 큼직한 숫자 밑에 음력이 표시된 달력이다. 나뿐만이 아닌 연세든 노인들 거기에가 다시 하겠습니다. 나뿐만이 아닌 연세든 노인들 많은 분들이 실내 장식 필수품으로 반드시 달력을 벽에 걸어놓는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림 좋은 달력을 골라서 거실에 하나 그리고 방에 하나 하면서 달력을 거는 것이 연말 연초의 중요 행사다. 60이 넘으면 날짜를 헷갈려하기 일쑤다. 이런 불가피한 이유로 달력을 그것도 글자가 큰 달력을 필수 장식품으로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 젊은이들은 웃어대기도 한다.
자기네들이 웃거나 말거나 달력은 나의 그리고 우리 모든 노년들의 필수품이다. 새해로 바뀌었으나 좋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갈수록 민생들이 쪼그라들고 소시민들의 삶이 찌그러져 울상을 짓고 있다. 필자 역시 마찬가지로 당장 생계난에 빠져들고 있다. 한 달에 열흘, 반달 혹은 20알씩 출근을 하면서 그럭저럭 1년간 버텨오던 회사가 지난해 입춘을 닷새 앞두고 전원 반년 휴직 상태에 들어갔다. 빨리 일을 회복했으면 제발 회사가 부도만 나지 않았으면 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그것이 내 소원대로 될까? 1월달 달력장 29란 숫자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밑에 휴직 시작이란 글을 적었으니 어느 달 달력장 어느 숫자에 또 동그라미를 치고 밑에 출근 시작이란 글을 적을 수 있을까? 이 한 해 우리의 인력장이나 달력장에 더는 불운의 날이, 울분의 날이, 아픈 날이 찍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든 이들의 기대처럼 빠른 시일 내에 나도 당신들도 좌절과 시리에 벗어나야 하고 어둠에서 헤어나와야 한다. 그리고 달력장이나 인력장에 그 기쁨의 하루하루를 그 하나하나의 감격을 적으면서 축하해야 할 것이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아유, 참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아서 사연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그렇죠. 네. 코로나 시기에 휴직을 하는 사람도 많고 실직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정말 이게 빨리 지나가 다시 경제도 돌아오고 활기차고 좀 행복한 모습을 봤으면 한 바람이 크긴 합니다. 네. 김춘식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맞아. 처음에 달력을 받으면 우리도 각 가족의 어떤 생일 같은 거 먼저 표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요한 대소사, 누구네 어떤 일이 있네 뭐 이렇게 적긴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쭉 사연을 읽다가 나중에 보니까 지금 휴직을 하고 계시네요. 아이고, 근데 지금 보면 저는 어렸을 때 그 달력 보면 네. 한 집에 달력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달력에다가 그 빨간색으로 뭔가 표시하고 네네. 이래서 한 달 되면 그 달력을 찢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렇죠. 네. 네. 이번 달도 잘 지나갔네 하면서 딱 뜯으면 이제 다음 달에 새로운 네. 그 달력이 딱 눈앞에 보일 때 이번 달은 정말 보람으로 가득 채워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달력을 봤었는데 요즘에는 저희도 생각해 보니까 집에 달력을 하나도 안 걸어놨네요. 저는 이제 탁자 달력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의 학교에서 뭐 탁자 달력만 하나 놓고 굉장히 보죠. 이전엔 달력이 넓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위에 그림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달력이 최소한 공간을 덜 차지하는 걸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다 뭐 표기하기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걸어놓는 용보다 탁자용 달력을 네, 네. 가끔 선물로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그런 경우가 있죠. 네. 스마트폰에도 달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메모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눈으로 이상하게 볼 수 있는 거. 탁자 달력이 그냥 바로 돌려서 지난달에 무슨 일 있었지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네. 그게 좀 편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것도 있었고 이전에 아빠의 그 학교에 가면 보면 일일 달력이 있어요. 네, 365장을 넣고 거기다가 예. 막 쓰고 번져 넣고 그러면 뭘 찾을 때도 굉장히 쉽게 찾아서 저는 오히려 그 시기에 달력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집집마다 뭔가 달력 네. 가져오면 법회를 가져온 듯. 요즘은 사실 달력 준다 해도 학교에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달력 요청하는 왜냐면 하도 사람들이 안 쓰니까 그렇죠. 낭비잖아요. 근데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은행에 가서 달력이 있는가 물어보고 네. 큰 달력을 집에 걸어놓고 그게 오히려 옛날에 그런 추억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인력들이 이렇게 걸려 있어서 한 장 한 장 찢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저희는 그 달력을 찢을 때마다 이번에 네. 내가 이 종이 내 거다 이래서 그 커버를 우리는 세 명이잖아요. 네. 식구가. 그래서 그 아이가 세 명이니까 언니도 그걸로 이제 책을 하고 싶고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예약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김춘식 씨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계시는 많은 동포들이 이렇게 그 휴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네. 꽤 있으시죠. 많아요. 많고 또 한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았던 것이 학원이나 이런 곳이 막 문 닫으면 거기에서 특별히 이제 중국어 강사하는 분, 저는 이제 주위에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거의 이제 뭐 일자리 못 찾고 또 남의 집에서 뭔가 이렇게 그 좀 일선을 봐줬는데 코로나 초창기 때는 막 중국과 막 관련했던 보도가 나오니까 잘리고 그리고 아니면 또 식당을 가려고 했더니 안 쓰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많은 곳에서 사실 매출이 안 되니까 네. 사람을 안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는 분들이 저희 이모가 저기 건대 쪽에 집이 있는데 거기는 다 중국인들 같이 모여 살잖아요. 네네. 집을 이제 세를 맡은 많은 분들이 그 지역에 지금 비었대요. 아.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간 거 아니라 중국으로 귀국했거나 계속 있으면 돈만 나가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올 한 해 그 달력에는 정말 김춘식 선생님께는 출근 시작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고 동포 여러분들의 달력마다의 기쁨과 행복과 건강으로 좀 가득 차셨으면 하는 바람이 오늘따라 유난히 가슴에 가득 차는 것 같습니다. KBS 딩동댕 어린이 노래회가 불러줍니다. 새 달력.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안도현의 우결홍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눈 오는 날의 추억인데요.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해드립니다. 지난해 어느 겨울날 아침에 일어나니 밖에서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앞마당은 어느새 하얀 이불을 덮고 있었다. 결백한 눈을 좋아하는 나는 주섬주섬 옷을 입으며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리고는 두 눈을 감고는 얼굴을 하늘에 향했다. 순간 포근한 눈이 내 얼굴에 들어앉았다. 조금 후 눈이 내 얼굴에서 녹으면서 바로 물로 되어버렸다. 눈을 만노라니 나도 모르게 어릴 때 일이 생각났다. 내가 유치원에 다닐 때의 일이다. 그날도 눈이 내리고 있었다. 시간이 끝난 후 어머니가 날 데리고 집으로 갈 때 나는 사탕가루 같은 눈을 한 줌 쥐고 입안에 넣었다. 눈은 입안에서 제꺽 녹아버렸다. 왜 눈은 길가에 내리면 녹지 않는데 내 입안에서 들어가면 녹을까? 이런 호기심이 가득한 나는 어머니한테서 답을 찾으려고 했다. 눈은 더우면 녹는 법이란다. 그러니까 네 입이 뜨거운 거야. 집에 도착한 나는 어두울 때까지 눈을 맞으면서 눈사람을 만들었다.
내가 집에 들어섰을 때 엄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아이고, 우리 결홍이가 눈사람이 됐네. 뭐? 눈사람? 눈사람이면 밥도 못 먹고 숨도 못 쉬면서 추운 밖에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큰일이 아닌가? 나는 겁이 더럭 나서 와 하고 울었다. 어머니가 놀라시면서 내 앞으로 막 다가오셨다. 나 눈사람이 되기 싫어요. 눈사람이 되는데 해가 나면 다 없어지잖아요. 아이고, 우리 귀여운 결홍이. 어머니가 막 배를 끌어안고 웃으셨다. 내가 눈이 휘둥그레지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눈을 털어내면은 눈사람이 안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급히 온몸이 묻은 눈을 털었다. 그러자 원래의 내 모습이 거울에 비껴들었다. 눈 내리는 날이면 잊을 수 없는 천진하던 그때 그 시절. 네. 어릴 적에 이런 추억들 다 있지 않습니까? 눈만 내리면 왜 그렇게 좋아서 밖으로 뛰어나갔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보면 애들만 뛰어나가는 거 아니라 네. 어른들도 눈 내리면 뭔가 그날 이벤트가 없으면 좀 뭔가 좀 허전한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처음 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할 때 저희 학교는 북방에 있으니까 눈이 내리는데 눈을 네. 한 번도 못 보는 남방에 온 대학생들이 있었어요. 어머 이 친구들은 TV에서 눈만 봤지 눈 진짜 내린 거를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네. 4층에서 강의했는데 제가 강의하다 누가 어느 학생이 눈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보는 순간에 한 3-4명이 없어졌어요. 그냥 뛰어나간 거예요? 너무 흥분돼가지고 네. 다른 애들은 이렇게 창밖을 보는데 그 친구들은 광동에서 와서 중국 광동성은 항상 한 16도 정도 이 온도기 때문에 네. 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가 막 나가 뛰는데 우리 반 애들만 뛰쳐나간 거 아니라 네. 그때는 교양과에서 하니까 많은 친구들이 눈을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친구들이 밖에 네. 나가서 막 뛰어올고 이게 소리치고 눈이구나. 수업을 그때 못했어요. 근데 그 걔네들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네. 하긴 저도 어렸을 때 밖에 뛰어나가면 일단 결홍이처럼 하늘부터 보잖아요. 네. 그럼 얼굴로 막 눈이 떨어지고 네. 입속으로 막 눈이 들어가고 그때는 왜 그렇게 눈이 좋았을까요? 그리고 막 그 눈을 그때는 막 놀다가 눈도 네, 먹었잖아요. 막 먹었죠. 그리고 또 눈싸움 하던 생각도 많이 나고 첫 번째는 뭐 눈 굴리면서 다 눈사람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도 하고 그때는 눈싸움을 하면 뭐 남자 여자 남자애들 정말 이렇게 세게 때리잖아요. 머리에다가. 맞아요. 근데 그렇게 재밌었어요. 맞으면서도 웃고 또 안 되는 거 똑같 덤비고. 근데 네. 그 시절 지금 생각해 보면 눈 내릴 때 특별히 한방눈이 내릴 때 그 시절 생각나거든요. 네. 또 다른 추억은 없으세요? 눈 내릴 때? 저는 이제 그 전번에 연영성에서 눈이 1m 이상으로 네네, 온 적이 굉장히 있잖아요.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땐 제 키가 크지 않아서 그런데 초등학교 완전 저학년 때 엄청 큰 눈이 내린 적이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아침부터 길 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우리 애들은 눈에 푹 빠지면 그냥 쑥 들어가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어른들이 일하면서도 끄집어내고 그 생각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눈 하면 일단 즐거운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눈이 이렇게 많이 와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뒤로 벌렁 눕잖아요. 네, 맞아요. 눈 속에 푹 빠지게. 눈으로 할 수 있는 재미나는 일들이 너무 많았고 또 눈사람들이 그때는 정말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 자고 시작해서 다 눈사람한테 가 있어요. 제 친구 하나는 부산에서 자란 친구가 있었는데 부산에서 그 친구가 자랄 때만 해도 눈이 정말 많이 안 왔대요. 거의 네. 뭐 1년에 한 번 보면은 막 경사 났다고 네. 밖으로 다 뛰어나가던 그런 때였는데 결혼을 이제 하고 서울에 와서 살게 됐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무서워서 미끄러질까 봐. 그럴 수도 나 있겠네요. 무서워서 걷지를 못하겠다. 막 그러면서 슈퍼도 못 가니까 네가 나 뭐 좀 사다 주면 안 되니? 그럴 수도 그랬던 친구도 있겠네요.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눈 내리면 우산 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렇죠. 그대로 눈사람이 그냥 돼버리잖아요. 맞았죠.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동심이 없어서 그런지 눈 내리면 우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뭔가를 그게, 가리고 있고. 네. 혹시 또 눈 속에 무슨 뭐 이렇게 공기 중에 나쁜 것들이 맞아요. 뭐 머리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러니까
우산을 사실 겨울에도 쓰고. 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옛날보다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우리 애는 또 눈 내리면 뭐 첫사랑이 이루어진다. 그 첫사랑 이루지 못한 사람 첫사랑 만나게 된다. 뭐 그런 담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눈 오는 날에 이렇게 같이 걸어가다가 누군가가 우산을 안 쓰고 걸어가면 슬그머니 가서 우산을 씌워주면서 또 인연이 되기도 하고요. 로man틱하네요. 네, 동포 여러분께서는 눈이 많이 내리는 곳에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어떤 추억들이 있으실지 참 궁금하네요. 저는 어릴 때 보면 굉장히 애들은 밖으로 뛰어나가 신나고 네, 조금 성인들은 술을 잘 마시더라고요. 그날은 모여서 네. 뭔가 이렇게 든든한 음식을 네, 하면서 술도 한잔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네. 눈에 얽힌 얘기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서 어떤 사연들이 도착이 될까. 아무래도 겨울이니까 눈에 대한 얘기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눈 내린 추억 저희 행복우체통에 좀 가득 찼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신화가 불러주는 눈 오는 날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겠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운 카자흐스탄 날씨를 녹여줄 아주 따뜻한 소식입니다. 현지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다면서요? 예,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한국어과 학생들에게 신한 카자흐스탄 은행이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요. 대학 본부가 아닌 과가 있는 과가 소속되어 있는 동방학부에서 신한은행 측 관계자와 또 한국어과 우리 교직원 일부만 참석한 가운데 아주 간략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에 2006년에 진출한 이 신한 카자흐스탄 은행은요, 그러니까 2014년부터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카자흐 국립대 한국어과 학생들에게 귀한 장학금을 제공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또 학과 일에 아주 적극적인 7명의 이제 성적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네. 이번이 지금 방학 기간이라서요. 또 고향으로 내려간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 이제 일부 장학생이 수여식에 참석하지는 못했는데요. 어찌됐든 이번 장학금 수여는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또 물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또 한국학 또 한국어에 대한 관심 제고 그리고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 매우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여식에 참석한 신한은행의 르작스겔디노프 나리만 부행장은요. 우리 은행에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여러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신한은행은 언제나 채용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차후에 여러분들을 또 은행에서 보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아주 따뜻한 축사를 전했습니다. 네. 이에 장학생을 대표해서 바야흐멧 릴리아 학생은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큰 선물을 받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말하고 저희들에게 관심을 주신 만큼 저희들도 변함없이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류의 숨은 도움이 K-서포터즈 해단식도 있었다면서요? 예,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은요, 한국과 또 한국 문화를 홍보하고 한류 행사를 또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온 K컬처 스포터즈 4기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해단식에서 이해란 한국문화원장은요, 그간의 공로를 취하하면서 수료장과 또 문화원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수료식 후에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뭐 여러 가지 구슬치기, 뭐 딱지치기라든지 달고나 뽑기 뭐 이런 한국 놀이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한식 체험 프로그램도 그날 같이 진행했는데요. 네, 김치 또 떡볶이 인기 많습니다. 떡볶이, 네. 밥, 치킨 등 한국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한식을 함께 맛보면서 그동안의 즐거웠던 또 추억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 K컬처 스포터즈는요, 2021년 그러니까 1월에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제 선발했고요. 이번 4기 15명은요, 그동안 각종 한류 행사 지원 그리고 각자 개인의 블로그나 SNS를 활용해서 한국 문화를 이렇게 홍보하는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스포터즈 단원인 무쿠시바 자리나 씨는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있었던 다양한 행사에 도움이 되어서 뿌듯하고 기쁘다. 그리고 스포터즈 활동을 계기로 한국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수료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2018년 제1기를 시작으로 해서 K컬처 스포터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카자흐스탄의 젊은 층으로 구성해서 카자흐스탄 내 다방면에서 한국을 아주 알리고 홍보하는 한칸 문화 교류의 아주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네.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할린에 사는 유청소년들이 새해 축하 카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카드였습니까? 네, 요즘 사할린 시에 세베르 유청년 관광 센터의 학생들이 빙판으로 나가 특별한 방법으로 사할린 주민들에게 새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사할린 주민들에게 빙판 위에 눈으로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거든요. 특별 신용카드 만들기 아이디어는 지난해 아무르주에서 발표된 경연에서 영감을 받아 시도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작품의 규모는 확대하려고 호수 면적 200m 급하기 50m에 넣은 조각 카드를 만들려고 했지만 호수의 얼음층이 얇은 관계로 이 기획의 원래 목표는 아이들이 서로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로 친밀한 팀이 아니었다면 이런 결과는 못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밀한 작업은 불일치가 없는 통일성을 요구하거든요. 라고 정갈레리 사범이 말했습니다. 올해는 다자란 아이들만 아니라 1학년 학생들과 이들이 부모들까지 참여해 지도교서를 흐뭇하게 했습니다. 작품은 지난해와 같이 30m 곱하기 40m의 크기로 약 3시간에 걸쳐서 아이들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주최 측에서 눈으로 완성된 작품 전체를 드론으로 촬영했습니다. 네.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특별한 새해 축하 카드를 만들었네요. 유즈노 사할린스크시의 유청소년 관광센터의 학생들이 빙판으로 나가서
사할린 주민들에게 축하 카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사할린 주민들에게 눈으로 빙판 위에다 축하 카드를 만든 게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하네요. 가로 30, 세로 40m 크기로 약 3시간에 걸쳐서 작품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할린 주민들은 눈으로 완성된 작품 전체를 드론으로 촬영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새해 이 축하 카드, 특별한 카드를 보면서 받으신 사할린 동포 여러분들의 기쁨이 느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퀴즈 한마당. 빨리 밥 먹어. 나 밥 안 먹을래요. 밥 먹고 학원 가야지. 에이, 밥 안 먹는다니까요. 왜? 어디 아파? 며칠째 화장실 못 갔더니 너무 힘들어요. 속도 답답하고. 아유, 또 변비야? 네, 맨날 고기만 먹으니까 그렇지. 고기 안 먹었어요. 너는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 그래서 엄마가 오늘은 널 위해서 짜잔! 이걸 준비했지. 이게 뭐예요? 보면 몰라. 이것국이잖아. 야채 싫어요. 야채를 싫어하니까 변비에 걸리지. 이건 야채가 아니라 약이야, 약. 약이라고요? 그럼 이거 많이 먹으면 변이 잘 나올 거야. 에이, 이것 먹는다고 안 나오던 똥이 나온다고요? 그럼 섬유질이 많아서 변비에 좋대. 텔레비전에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보고 일부러 너 먹이려고 끓인 거야. 정말요? 그럼 변비에 좋다니 먹어야겠네요. 그래. 이거 많이 먹고 변비 꼭 탈출하자. 네, 이것 많이 먹고 변비 탈출하고 말 거예요. 변비야 가라! 아들이 변비에 걸려서 고생을 하자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이것국을 끓였군요. 그러게요. 이것을 먹으면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이것은 무청이나 배춧잎을 말린 것을 말하는데요. 무청이나 배춧잎을 햇빛에 바짝 말리면 이것이 되죠? 겨울철이면 새끼나 줄로 엮은 이것을 처마 밑에 달아놓곤 하는데요. 이것 또한 진풍경인데요. 일교차가 커야 이것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더 맛있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20도 이상 벌어지고 해발 300에서 500m 분지인 강원도 양구의 펀치볼 이것이 유명한가 봅니다. 이것은 오래 푹 삶아서 찬물에 우렸다가 다양한 반찬을 만들어 먹는데요. 이렇게 먹으면 식감도 부드럽고 맛도 구수합니다. 이것은 섬유질이 많아서 변비에 좋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채소를 먹기 어려운 겨울철에 모자라기 쉬운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 같은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음식입니다. 이것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성분인 식이섬유는 위와 장에 오랜 시간 머물러 포만감을 주고 배변 활동을 도와서 체중 관리와 변비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뿐만 아니라 장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시켜줘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요. 철분이 많아 빈혈에 좋고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며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무청이나 배춧잎을 말린 것을 말하는데요. 새끼 같은 것으로 엮어 말려서 보관했다가 볶아 먹기도 하고 국을 끓여 먹기도 합니다. 겨울철 보약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시래기, 2번 시어머니, 3번 시집살이.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에 우리 선조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던 구황식품이기도 하고요. 또 왕의 건강을 책임지기도 했던 보양식품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철종에게 아침 저녁으로 이것 국을 올렸더니 신진대사가 좋아지고 혈색이 돌았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에도 이것은 최고의 건강식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도 겨울철이면 이것 요리를 즐겨 하는데요. 된장국을 끓이거나 주로 나물해서 먹기도 합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이것으로 어떤 요리를 해서 드시는지요? 이것에 얽힌 추억이 있으면 저희 행복우체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또 행복우체 통해 사연도 가득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저희가 고려극장의 유일한 프로 작가라고 할 수 있는 한진 작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진 작가가 대학 시절에 문학에 대한 공부를 참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한진 작가의 고향이 평양이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진 작가는 이제 1931년에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평양도 본평양과 사동평양으로 나뉘는데 네. 본평양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사대문 안에 한성이 있었고 그 뒤로 지금 서울은 여러 지역을 편입하고 넓혀서 지금 서울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평양도 예전에 본평양이라고 부르는 것이 예전부터 평양이었고 지금 사동평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뒤에 편입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한진 작가는 본평양 그러니까 평양 토박이라고 할 수 있죠. 평양에서 1931년에 역시 극작가였던 한태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향은 네. 평양이죠. 네. 네. 김일성 종합대학교 노문학부를 졸업했다 하는데 대학 4년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서요. 예,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네. 한진 작가는 1948년 여름에 김일성 종합대학교 노문학부에 입학했습니다. 지금 학제가 우리나라나 세계에서 드물게 몇 나라만 봄에 이렇게 새 학년도가 시작되는데 세계 대부분은 9월에 시작되거든요. 네. 그래서 입학 시험은 이제 6월이나 7월 여름에 치르고 그래서 이 한진 작가도 1948년 여름에 김일성 종합대학교 노문학부에 입학했죠. 그런데 이제 입학하기 전에는 해방이 되자마자 이제 당시 기독교 계통인 광성중학교를 다니다가 2년 다니다가 졸업을 하고 1947년에 평양 제1고급중학교 여기가 사범대였는데 여기를 입학해가지고 1년 만에 속성으로 졸업하고 48년에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런데 들어가서 노문학부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도 알다시피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48년 여름에서 1950년 네. 여름 2학년을 마칠 때쯤에 우리 동족상전의 비극 6.25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2년간 다녔습니다. 졸업은 못했고요. 네네. 당시 많은 학생들이 전쟁에 참전을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 여러 문서에서 특히 옛 소련이 붕괴하면서 소련 측에 이렇게 숨겨졌던 비밀 문서들이 발견됨으로써 우리 6.25 이 전쟁에 대한 전쟁의 도발의 장본인 그리고 어떻게 시작됐고 내용은 어떻게 전개됐는가가 더 뚜렷이 드러나게 됐지요. 그때 전쟁은 김일성이 계획을 해서 이렇게 남침을 했던 거고요. 네. 그랬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모든 대학들, 특히 김일성 종합대학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대학교의 대학생들이 바로 전시체제로 개편되면서 인민군으로 배속돼서 다 징집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학생들은 이제 신체장애나 여러 가지 그러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인민군으로 징집돼서 전쟁에 참여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김일성 종합대학교 노문학부 학생들이 당시 한진과 같이 들어간 학생들이 24명이었는데 나중에 이야기지만 전쟁 끝나고 돌아온 사람은 8명밖에 안 됐다고 할 정도로 전쟁에 징집돼서 젊은이들이 무고하게 다 목숨을 잃었죠.
네네. 한진 작가가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그 어떤 기록 같은 게 남아 있습니까? 이제 전쟁 중에는 기록을 남기기 어렵죠. 네. 전쟁 중에 누구도 경황이 없고, 그런데 전쟁이 전쟁 중에 이제 한진 작가는 소련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전쟁 중입니다. 네. 그때부터는 이제 가족들과 자유롭게 서신왕래를 하고, 이렇게 또 사촌들 이렇게 주고받은 편지들에 보면은 네. 당시 전쟁에 어떻게 참가했고 전쟁이 어떻게 됐고 대충 가족들이 전쟁 상황에 어떻게 처했는지 그런 문제들이 1952년도의 그 편지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네. 다행히 한진 작가 가족들은 무사히 피신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진 작가의 가족들이 무사했던 것은 한진 작가의 부친이 북한의 핵심 간부층이었죠. 네. 거기 작가로서 후세대를 양성하고 노동신문에서 일을 하면서 김일성 측근에서 여러 가지 그 노동당이나 김일성의 어떤 교시 내용 이런 것을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적고 이런 작가였고 또 총군 작가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여기는 간부에 속한 가정, 이 간부층에 속한 가정을 간속가정이라고 불렀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에서 나름대로 핵심층에 해당되는 가족들은 중국의 배려로 우리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하고 북으로 밀고 올라가게 되니까 네. 그중에 이제 1951년 11월에 핵심 간부층에 속하는 가족들은 중국으로 안전하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때 네. 한진의 가족들이 다 그곳으로 소개가 됐기 때문에 가족들은 모두가 안전했던 거죠. 예. 자, 오늘 고려인 이야기는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한진 작가와 그 가족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인이 불러주는 굳세어라 금수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